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표절의 정의를 어떤 특수한 용어나 새로 만들어진 단어를 중심으로 뭐 베끼는 행위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얘기해 보세요. 여기 적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아니, 그걸 적어서 꼭 그걸 보고 말씀하실 정도입니까? 그 교육부에서 만든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적어 오셨습니까? 보면은 알 수 있고 생각하면 알 수 있겠지만 말로 표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이 표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집기, 중한 표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저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주십시오. 후보자께서 그 제목을 좀 틀어주세요. 후보자께서 2001년에 낸 겁니다. 그 전에 그 서정화 씨 등이 2000년에 낸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보세요. 예컨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낸 건데요. 법의 제정 및 개정은 80회 이상이며 수당 규정은 60회 이상이라 된다. 1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서정화 씨 논문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1년 뒤에 왔는데 잠깐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숫자 문제라서. 예, 서정화 교수께서 여기에 실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글을 그분은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1년이 지났는데 중고등학교에서 19시간 이상 담당 교사가 30.4%에 이르고 있다. 1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원은 5만 명이 넘어서고 있을 뿐 아니라 석사과정 재학생을 합치면 8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전과하고 똑같아요. 숫자가.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십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거 누가 봐도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자께서 표절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닌 건가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걸 표절이라고 하셨는데 그 페이지를 좀 더 넘겨보세요. 쭉. 거기. 한번 보시고, 이 하나의 견해입니다. 다음번에도, 그 앞으로 가서. 일종의 정책적 견해를 제시를 한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통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저런 정책적인 견해가 현실화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됐다면 바로 현실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간행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간행이 안 되고 보다 좀 엄격한 제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 스스로 그 간행의 혜택을 입고 만약에 장관이 되시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본인은 혜택을 입고 나서 앞으로는 엄격히 하겠다. 후보자는 이 제도를 만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으시면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하여튼 성실히 임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그거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평가는,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후보자의 교육 철학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 철학. 후보자가 생각하는 교육 철학. 이거는 뭐 비전과 정책과 철학에 관한 문제니까요. 제 교육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이걸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제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하고 싶은 거 뭡니까? 예? 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신다면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본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정책이 뭡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충분히 다양한 인력이 있으니까 인력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고 해서 대통령의 그 교육 철학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청문 준비 기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아직도 생각을 못 하셨단 말입니까? 예, 아직은 그다음에 사회부총리 역할도 하실 텐데 사회부총리로서는 사회부총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 이제 부처가 있는데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콜라보레이션하고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는 이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쪽에서 되면은 이 사회부총리의 역할, 소위 말해서 컨트롤 타워하고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본인의 저는 철학이 좀 의심이 가는 게 일관성이 일단 부족합니다. 보면 2011년의 기고문을 보면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근데 작년 7월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왜 그랬을까? 2010년에 진보교육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작년에는, 지난해 7월에 한 이야기는 그 전에 2012년 재보선을 통해서 문영민 교육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까? 본인의 철학이 뭡니까? 교육감 직선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적이 처음에는 이제 직선제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직선제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는 수정 보완해 가면서 가면 그것이 좋은 제도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직선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검토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검토되고 있는 방법을 저는 100% 수용한다, 거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직선제면 직선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직선제로 가는 건 아니고 또 간선제면 간선제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러나 많은 우리 국민들로부터의 전문계, 전문학계, 시민단체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방향을 정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자 의원 질의해 주시죠.